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웃으면서 오프닝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 좀 분위기가 좋게 마감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긴축 우려가 일부 사라지면서 지수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급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예. 이번 주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예.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이 6조 3,200억 원을 팔아채웠는데 이번 주에는 일부 자금이 좀 유입이 된 겁니다. 당연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지난주 2%대 상승을 한 데 이어서 이번 주도 3% 상승을 하면서 76,6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예.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이번 주에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번 주 3% 넘게 상승을 했고 10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매수세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그동안 매도세가 또 워낙 가팔랐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일지 아닐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그 추세적으로 좀 계속 상승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예. 전문가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물에 대한 ETF로 자금 유입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소폭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되게 되는 주가 반등이 가장 큰 이유고, 펀더멘탈 상으로는 변화는 없어요. 컨택트 수요투나 반도체 회사들의 캐펙스 증가, 밸류에이션 배스 추세적인 하락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당분간 주가는 반등이 나왔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아쉽게도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 아니고요. ETF 자금 유입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고 싶은데 삼성전자 주가가 뭐 일부에서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보고서 때문입니다. 네. 제목이 그 반도체 그 업황과 관련해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바로 반도체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을 좀 보시겠는데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았던 2018년 2분기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예. 그때와 비교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해야 하는 전당 산업의 서버 재고량이 재고 소진을 위한 기간을 말하는데요. 정상 범위가 6주에서 8주라면 2018년에는 12주에서 16주 수준이었던 데 반해서 현재는 8주에서 10주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D램 장비 발주 규모도 양호한 상황인데요. 지난 2018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황이 끝났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18년도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 지금은 외부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었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공급망 체질이 완화됐고 주가 다시 그런 반등을 볼 거다라는. 예, 그래도 일정 수준 좀 회복을 예상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바닥이다. 이렇게 같은 시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의 의견 또 있습니까? 네, 다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표주인 만큼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의 상대 주가를 표시한 차트입니다. 예.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등락과 비교하면 주가가 저점 수준에 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삼성전자 코스피 대비 50% 정도 올랐어요. 주가는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른 폭에 비하면은 상당한 조정을 받았다.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전대미문의 강도로 매도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미국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요. 사실.
예,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과했기 때문에 이 주가 수준은 바닥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은 좀 펀더멘털의 변화 없이 외국인 ETF 자금 유입으로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이 소폭 등락 장세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말고 사실 많은 분들이 낙폭을 좀 무섭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인 반등일지 좀 시그널을 또 찾으려는 시도들이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언제라고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그 공급량 문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망 차질이 개선되는 시기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시기는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그보다 좀 선행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이후나 내년 1분기에는 좀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예.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민간에서 발표하는 ADP 보고서에서는 사실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도 시장 예상치인 72만 명 증가보다 부진하게 나올 경우 9월에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경기 지표를 좀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겠지만 그동안은 9월 FOMC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연말에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테이퍼링 그 본격적인 시작 시기도 예.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개별 연준 위원들의 발표도 좀 예정되어 있는데 테이퍼링의 규모나 시점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ECB도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가 나오면서 통화 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둘기 성향의 라가르드 총재도 최근 매파적인 발언을 좀 내놓고 있어서 이날 연설을 통해서 유로존도 채권 매입 축소 등 긴축 수순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발표된다는 점인데요. 이 며칠 전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또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걱정을 키우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국에서 나올 지표들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8월 중국의 8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은 올해 상반기 10년 만에 최대 수출 규모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 있었는데 이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중국 정부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또 둔화되고 있어서 중국의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은 통화정책이 부양적으로 좀 선회하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은 부분들이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높았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지준율의 추가 인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해지면은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좀 방어하는 측면이잖아요. 예,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이 되길 바라겠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에도 좀 훈풍이 크게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